국민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황승호가 낙차 사고 당하다 보니까 이변도 발생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경주가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선발 결승전에는 수도권 강자들이 대부분 올라가다 보니까 13경주, 14경주, 15경주 상당히 좀 까다롭게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6경주는 정종진을 중심으로 정종진이 선택하는 선수가 후차권에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변수 가능성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임치영이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득점만큼 득점에 비해서 재기량을 발휘해 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임치영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관건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세종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7번 박준성의 선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컨디션도 좋고 시속감도 괜찮은 박준성, 때리면 아무래도 임치영이 막혀 나갈 것 같은데 후미견제 나가려다가 오히려 박준성이 그대로 버텨낼 수도 있기 때문에 박준성의 선전하고 윤현구의 선전 가능성으로 양분해서 한번 노려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4경주는 까다롭죠. 김주호, 유태복, 김형모 아무래도 3명의 선수가 접전 펼쳐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득점은 김형모가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수도권 연합 세력이에요. 김주호하고 유태복이 협권 펼쳐나간다면 김형모가 과연 이들까지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건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김주호의 선전 가능성을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은 직선에서 취입 나오려고 하다가 낙차 사고가 발생이 됐다 보니까 김주호가 움찔했던 것 같습니다. 막판 취입 실패로 4차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반적으로 1대1 경쟁 강하기 때문에 김주호와 김용모의 전략적인 연합, 유태복이 힘을 쓰면 충분히 전략적인 협공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의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김포팀 원신재하고 한타키, 원신재가 황승호 대타 출전하고 있죠. 김한윤과 김민배 세종팀입니다. 여기에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이웃팀이 그대로 무너질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팀과 팀 대결이기 때문에 주도권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세종팀의 선전 가능성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타키도 때리는 거 보니까 시속감이 나쁘질 않았어요. 원신재가 몰고 가면 직선 취입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웃팀과의 동반 입상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결승 16경주입니다. 정종진 컨디션 좋고 몸 상태가 살아나고 있어요. 점점점 경주가 빠르게 찾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금일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정종진이 누굴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학교 선배 신은섭이냐 팀 선배 인천이냐 시속감 좋은 김영수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마크는 신은섭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한데 김영수가 연이틀 10초대 후반 시속 끊어냈었죠. 정종진이 금요경주 때 활약이 나갔었는데 시속감이 원체 좋아요. 그 점 때문에 정종진도 김영수를 외면하고 경주 펼쳐 나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특성급 13경주부터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임치영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18주 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뷰가 없다 보니까 임치영이 왜 18주 만에 출전했는지 자세하게 지금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한데 연이틀 경주 내용 봐서는 전반적으로 몸 상태가 무겁게 느껴졌었다는 점, 때려도 시속이 안 나왔었고 바닥 끊었었죠. 전일은 또 몸싸움에 밀려나면서 춥이 나오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분명 이번 편성 동기생인 박준성과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박준성이 점수가 낮기 때문에 박준성이 때리고 임치영이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이재림이 상당히 까칠해요. 김태현도 앞선에서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임치영이 편안하게 따라가서 직선에서 차가 나오긴 버거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전 컨디션 괜찮은 박준성의 버티기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리지만 않는다면,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유리할 것 같아요. 박준성과 임치영의 전략적인 협공입니다. 7번하고 1번, 7번과 1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7번하고 1번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임치영이 7번 활약에 나가면서 취임 나설 수 있기 때문에 7번과 1번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7번의 뒷자리는 그래도 1호 경제 강한 윤현구가 쫓아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받아가도 되고 몰고 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7번하고 4번 정도는 함께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세종팀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해보고 싶어요.
7일 먼저입니다. 7사가 차선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요런 편성에서는 그래도 일요경제 강한 선수가 한 명 있어요. 윤현구죠. 주드록발에 나갈 수 있습니다.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윤현구가 가게 되면 아무래도 김원정이 마크에 나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재림도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 상당히 능한 것 같아요. 들이대기만 한다면 충분히 4번의 뒷자리 마크에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포하고 신사, 개양팀이 신사로 이름을 변경했는데 뭐 훈련하는 곳은 같아요. 그 점 때문에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지긴 했습니다만, 이재림이 끌어내는 작전은 상당히 능하기 때문에 4번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4번하고 2번 정도는 나올 수 있는 만큼 4호나 4이경 주권까지는, 4호나 4이경 주권까지는 함께 공략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 박준성의 선정 가능성 쪽에 우선하시되 박준성의 4번을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도 변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임치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무리한 집중 투자는 자제 달라는 말씀, 가볍게 배팅 전략 세워가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영모가 득점에서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김조도 그렇고 유태복도 그렇고 점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김영모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직접적인 연합 지역 선수는 없죠. 그나마 유태복하고 김주호가 동서울 김포팀 수도권 협공 세력이기 때문에 연합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용모가 김주호의 뒤를 막혀 나가는 작전이 아무래도 안정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유태복이 마크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힘을 써야 됩니다.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득점이 낮고 최근 들어서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금요경주처럼 좀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유태복, 김주호가 활약에 나간다면, 그래도 강자 빠진 경주에서는 김주호가 좀 더 선전을 펼쳐 나갔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맞대결이라고 한다면 김용보다는 김주호가 유리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2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5번, 2번과 5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뒤집힐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복승을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 2번하고 5번, 2번과 5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유태복이 때려주면 김주호가 몰고서 출패 나가는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하고 3번 정도는, 2번하고 3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번, 5번입니다. 2번하고 3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서는 2번과 5번 쪽에 좀 더 우선 하시되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배당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김용모가 수도권 2번하고 3번을 상대로 정면 대결 펼쳐 나가요. 저측의 타임이 잡아 나간다면 결국 김용모의 뒤를 막해 나가는 선수가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교라든지 유경원이 쫓아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5번하고 1번이라든지 5번하고 4번 정도는 김용모가 수도권 선수들 2번하고 3번을 상대로 좀 정면 대결 펼쳐 나간다면 5일하고 5, 4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뭐 김용모도 파업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싸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 복승까지 2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상당히 까다로운 편성에 짜여졌습니다. 무리한 배팅 전략은 자제 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연이틀 죽 썼던 이웃팀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웃팀이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웃팀이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는 이승철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파업했었던 두 선수예요. 파업을 했었던 두 선수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전부 다 비파업 선수들, 파업을 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연합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주대록도 뛰어나고 전법적 궁합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팀이 깨지 않고서는, 파고들지 않고서는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김포팀 원신재하고 한타키, 세종팀 김한율하고 김민배가 타협점 찾아 나갈 것이냐, 정면 대결 펼쳐 나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머리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경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김한율하고 김민배가 23기 동기생에다가 세종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연합 가능할 것 같아요. 김민배가 금요경주 때는 나름대로 시속감을 올렸습니다. 얼마 전에도 황인혁이 김민배를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젖혔는데 김민배가 3착 진입을 했었죠. 근데 시속이 상당히 좋았어요. 11초 때 초반까지 끌어낸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김민배가 때려주면 김한윤이 몰고 와서 추패 나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3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한윤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대타 출전이긴 합니다만 노련한 원신재가 따라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3번하고 2번 정도는 3번하고 2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번하고 5번입니다. 3번하고 2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서는 세종팀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한타키도 전일 운이 많이 따랐습니다만 시속감은 괜찮아요. 잡고 때리면 타이밍 맞으면 11초대 초반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 시속이면 원신재가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이 때문에 김포팀의 협공 가능성 2번, 4번이라든지 이으팀이 2번을 몰고 2번의 후미를 공략해 나간다면 2번하고 6번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 4와 2륙은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이번 편서 힘과 힘 대결이고 주도권 면에서는 세종팀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3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시되 3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과 힘이라면 세종팀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결승 16경기입니다. 녹슬지 않는 기량 발에 나가고 있는 정종진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회차 이어서 연타 출전인데 임채빈을 0.02초 차이로 추입 실패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정종진 게임을 거듭할수록 경주감,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임채빈과의 대결에서는 아마 정면 대결로 한번 불사할 가능성 정종진이 잘만 하면 임채비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도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종진이 빠르게 경주감 찾아 나가고 있고 시속도 업그레이드 된다는 점에서 임채빈도 반짝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종진 편성면에서는 여유가 있습니다. 정종진이 과연 누굴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착순의 희비가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포팀 인천이 있긴 합니다. SS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력 있는 선수는 신은섭이죠. 신은섭 최근 들어서 고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서울 최고 선후배입니다. 원체 궁합이 좋아요. 그랑프리 때도 동반 입상 거뒀었던 신은섭 요즘 들어서 또 좀 알 수 없는 경주전 펼쳐 나갔습니다. 금요 경주 때도 2차권에 만족했었고 지난해차 왕중왕전 때는 또 2차권 포기하고 끌어내가지고 3차권으로 밀려난 모습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전일 보니까 김명수 마크에 나가니까 직선에서 차가 나왔어요. 그 점 때문에 정종진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신은섭을 뒤에다 붙이고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종진이 신은섭을 달면 인천도 앞선에서 힘을 쓰거나 신은섭 인정하고 뒤를 마크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1번과 2번 팀은 다르기만 합니다만 궁합 좋은 두 선수라는 점에서 1번과 2번 쪽에 우선하시되 정종진 입장에서는 전 김영수를 활용해 나가려고 할 것 같아요. 김영수 권해드린 이유가 물론 인천도 있긴 합니다만 연이틀 힘을 썼는데 다 10초대 후반을 끌어냈습니다. 그 시속이면 이번 편서 김영수를 앞에다 두고 인천이 저치기 나가기 버거워요. 인천 믿다가 정종진 함께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본인도 정종진도 김명수의 시속을 느꼈기 때문에 철저하게 앞에다 두고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칫 5번이 쓰고 7번이 씁니다. 6번이 쓰고 1번이 쓰고 2번이 서버린다면 이번 편서 인천 넘어서지 못하면서 함께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전 차선이라고 한다면 1번하고 7번을 한번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경기의 중심은 1번과 2번 쪽에 전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1번하고 7번 차선으로 한번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2하기 17 경주권 두 차권 1번과 2번 쪽에 우선하시되 앞서 언급했다시피 변수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인천을 정종진이 묶고 신은섭이 뒤에 달라붙게 된다면 5번하고 7번이 앞선에서 힘을 쓸 것 같은데 10초대 후반으로 젖혀버린다면 인천 넘어서다 퍼집니다. 결국 정종진까지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서 이변이 만들어진다면 김영수가 배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가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안창진이죠. 7번하고 5번입니다. 7번하고 5번 동반 입상 후미권에서 날라올 선수는 정재환인 것 같아요. 7번하고 3번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7, 3, 7호는 이변 전략으로 소액만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정종진
세 번째 경주인데 두 번째 경주 뒤차 경주에서 보여줬어요.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1번, 2번 쪽에 우선하시되 전 시속감 좋은 김영수 1번과 7번 한번 차선으로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경륜항 KR레이싱 검색 후 다운받으시면 컴퓨터와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경륜항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륜항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